차고입니다. 차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연습하시는 판소도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차고가 어떤 건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자, 우리가 차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차고. 이거잖아, 이거. 원래 평당 1,000만 원을 계약서 적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공을 한 개 빠뜨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네? 평당 100만 원 준다는 게 1,000만 원 준다는 게 100만 원 줬다. 공항에 빠뜨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이 중요본이 차고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차고가 있는 거지. 이랬을 때 계약을 말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평당 1,000만 원 적어야 되는데 공항에 빠뜨렸어요. 100만 원 됐다. 이게 표시상의 차고거든요. 표시상의 차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차고다? 표시상의 차고입니다. 자, 그러면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죠? 그럼 내가 중요 부분이 차고됐을 때 또 한 가지 더 요건이 있습니다.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내 과실이 없었을 때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고요. 매매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의 포인트가 뭐냐? 자, 설명할게요. 여기 포인트예요. 중요 부분의 차고가 어떤 게 있는데 판례입니다. 판례. 이러이러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차고로 본다. 판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이러이러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요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기 판례들이야, 판례들. 자, 그러면 차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요 지금 평당 1,0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으니까 여기 잘못 표시했잖아. 이게 표시상의 차고입니다. 자, 표시기간의 차고는 뭐냐면요. 표시하는 사람이 여기 전신기사. 요게 전신기사. 그 전신기사가 잘못 타전했어요. 그러면은 표시기간의 차고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뒤가서 하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차고다? 통계차고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기 전에 차고의 내용, 법조문하고 내용 볼게요. 자,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9조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했을 때, 자, 의사표시 행합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의사표시를 할 때, 무슨 부분에 차고했을 때? 중요 부분에 차고했을 때 행합해주시고, 중요 부분에 차고 행합해주시고, 그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소에 행합해주시면 돼요. 의사표시를 중요 부분에 차고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차후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중대한 과실에 행함 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됩니다. 우리 지금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차고 전부 다 누구한테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배웁니다. 이거 비통착사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의 한번 보세요. 의. 자, 일단 줄만 끊으세요.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 차고라. 그다음에 차고는 표시 행위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자, 불일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알고 하면 뭐예요?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였지. 맞아요? 모르고 하면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표시와 진위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가 구별이 된다. 요게 그 다음에 32회 때 기출지문입니다. 그 줄 끊어놓고 32회 기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고 언제 나왔다는 거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알죠? 그럼 별표 해놓으면 돼요. 이게. 눈에 띄게 해놓든지. 알겠죠? 뭐 32회 기출에다가 32회 적어놓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동기의 차고.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차고가 시험에 나오면요.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무슨 차고 나온다 그랬어요? 동기차고 돼 있죠. 이 사람도 책 쓴 사람도 무슨 차고 본다고? 동기차고. 동기가 뭔데요? 동기가. 동기. 자, 동기가 뭔데요?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을 뭐란다? 동기랍니다. 동기.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을 동기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동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보시면 동기가 뭐 된다고?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책에 한번 쭉 갑시다. 동기의 착오인데요. 첫 번째 줄을 좀 보시고 법률행위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보자. 지하철역이 들었을 것을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했다. 그럼 지 착각에 빠져서 뭡니까? 비싸게 돈 주고 산 거야. 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예요. 없어요. 그래서 밑에 원칙입니다. 끝에 현관편을 주고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자, 예외는 뭡니까? 기억번호 줄 것이고 표시되었을 때 현관편. 표시되어서 여기 나옵니다. 표시되거나 하기 늦은 표시되거나 뭐 했을 때 알려진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유발된 경우. 자, 이 유발된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야, 이 지역이에요. 지하철 역사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 때 유발됐어? 중개사 때문에 유발됐잖아.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알죠? 됩니다. 자, 그래서 유발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양갈로 3번 갑니다.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입니다. 자, 착오의 요건. 자, 밑에 갈게요. 양갈로 3번.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착오. 무슨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취소를 위해서 착오 요건인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현관편 딱 넣으시고 그럼 1번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기억번에 주관적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야 되고 니은번에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 그 두 개 묶어 놓으시고 시험이 안 나옵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이라는 거는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 내용이 중요할 정도로 중요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사람이 또 저렇게 봤을 때는 중요물이 착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시고 옆에 페이지를 가서 자, 가능 여부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이 어디냐면은 자, 판소호텔에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15페이지. 자, 판소호텔 15페이지. 자, 이게 중요한 내용들 다 적혀 있어요. 판소호텔. 판소호텔 다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자, 1번 한번 보시고, 혈안경계에 관한 착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혈안경계에 관한 착오. 이게 어떤 거냐? 혈안경계가 뭔데? 자,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을이 이 땅을 매수했는데, 이 사람 매수인이야. 매수를 했는데 1300평을 1800평 합시다. 1800평을 매수했습니다. 1800평을 매수했어요. 1800평. 죄송하지만 수업 들을 때 진동을 좀 해주세요. 맞죠? 그거 좀 나중에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막 계속 막 올리고 그래 보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알죠? 진동으로 좀 해주시고. 네. 진동으로 좀 해주시고. 그럼 진동 좀 울리는 것에 상관없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자,
18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여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농지인 줄 알고 뭐 했다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측량을 해본 결과 1355평이 하천이더라. 이런 경우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러면 1800평을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보니까 1355평이 하천이더라. 그러면 이 매수인은요, 현황. 경계를 잘못 알았어요, 못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죠? 잘못 알았단 말이야. 잘못 알았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에 뭐가 생깁니까? 착오가 생기지.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자, 그래서 이제 현황 경계는 중요 부분이 착오된다, 안 된다? 된다. 중요 부분이 착오된단 말이에요. 현황 경계를 잘못 알으면 중요 부분이 착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적어놨어요. 현황 경계에 관한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 그 1번에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또 그럼 1번 현황에 관한 착오, 2번에 경계에 관한 착오, 경계를 잘못 알았을 때 중요부분이 착오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근데 이제 시가나 면적 이런 것들은 중요부분이 됩니까? 여기 나오면 되게. 여기 보세요. 시가나 면적이나 이런 것은 중요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요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갑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 자, 기억번에 줄 것이고, 기억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알았다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B번에 별표 한 개 넣으시고, B번에 A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옛날 일찍이 나왔어요. 10몇 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B번의 별표.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에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이거 볼게요. 여기 있습니까? 요거 1번? 요 1번? 있어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를 했습니까? 땅을 매수하는 이유가 공장 지을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구청에 알아보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 있어? 이 사람 매수인이 잘못이 있죠? 매수인이 잘못이 있죠? 그럼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자, 중요 부분의 착오는 인정되지만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하고 1번하고 4번은 무슨 과실이 인정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거든. 고려청자 판례 요거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고려청자 나왔으니까 고려청자 한번 얘기 좀 하고 갑시다. 고려청자가 어떤 거냐? 이 판례가 어떤 거냐? 자기의 뛰어난 식별 능력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고려청자인 줄 알고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 보니까 고려청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전문가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고려청자 판례는 옛날 예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예적. 진짜 오래됐어. 그래서 지금 요즘은 거의 안 내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한번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A번 판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효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효과는 막을 수 있습니까? 착오로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거 줄 것이면 돼요.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게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자, 요 똑같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렇게 돼요.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넘기면 됩니다.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착오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즘 착오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요즘. 자, 보세요. 통정의표시는 매년 나오고 있어요. 알죠? 착오는 요즘 잘 안 되고 있는데 착오 같은 경우 어디 나오냐면은 무효 취소에서 취소 파트에서 좀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도 단독 무죄 요즘 잘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보세요. 착오. 내가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시성이 착오인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매매계약이나 의사표시를 매매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자, 그런데 요건은 뭐가 됩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중요 부분에 착오 있어야 돼. 그리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원칙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상대방이 유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지하철 역사가 들어간다는 착각에 빠져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보니까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예요. 그럼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내가 왜 사는 이유가 뭔데?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중개사가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공무원을 유발시켰다든지. 이러면 취소할 수는 있다는 거야. 자, 이 내용 체크하시고. 자, 넘기시면, 자,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되는 경우는 혈안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됩니까? 안 됩니까? 혈안 경계에 관한 중요 부분에 착오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죠. 혈안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된다. 그렇겠습니다. 자, 근데 시가나 면적은 중요 부분에 착오됩니까? 안 됩니까? 시가, 지분, 면적 이런 것들. 안 된다 했죠? 같은 거죠. 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립이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는 겁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합니다. 자, 여기 뒤에 건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취소하면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도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2페이지 가서가지고 142페이지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요거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110조 한번 봅시다. 110조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내가 사기당하고 강박으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당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사기죄로 형사고발하죠. 형사고발. 맞죠? 사기죄로 형사고발합니다. 그건 뭐야? 형법상 내용이고. 맞죠? 그럼 강박은 뭔데요? 해악을 고지하는 거야. 뭐 하면 죽이 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형법상은 뭐예요? 공갈 협박죄입니다. 민법하고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사기죄가 있고 공갈 협박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강박을 당했다 하는데 이러면 우리 민법에서 뭐야? 그냥 취소해 그냥. 형법상은 뭐예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지만 법이 다릅니다 이거. 근데 우리 민법에는 그런 거 당하면 뭐 한다고?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알겠어요? 근데 형법에만 구분을 하는 거지. 우리 민법은 뭐예요? 사기든 강박이든 마음인데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된대? 소급해서 없어진 상태로 가는 거야. 계약이 없어진 상태로 가는 거야.
알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0조 1항의 내용이었고 2항 한번 보세요.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줄 끊어놓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안에서 이제 사기강박을 의리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강박 했을 때야. 제3자가 사기강박 행한 경우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거 2항은 별표해 놓고 뒤에 가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또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합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의 17페이지에 가면은 이거 나오잖아. 예? 이제 다 했어. 우리가 비통착사 들어봤죠? 맞아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절 착오 사기 강박은 누구한테 대항 못하다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알죠? 여기에만 누구만 보호한다고? 선의 제3자만 보호가 된단 말이야. 됐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상대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요 103조, 104조, 103조가 뭐였습니까?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행위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잖아. 추인돼 안 돼? 안 된다 배웠지? 차이점 알겠어? 됐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차이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둘이가 통정의 표시했다, 비진의사 표시다,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 무효를 가지고 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 못해요. 근데 얘가 선의라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 행위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절대적이 뭔데? 절대적이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이 뭔데?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고 얘는 주장 못하는 게 상대적이지. 맞아요? 상대적 무효이고,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정의야.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다?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구분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의 한번 볼게요. 의. 142페이지 의. 표의자가 갑이야, 갑.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사기의 의사표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있죠? 요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의사표시 하는데, 자, 봅니다. 기망행위를 합니다. 자, 여기 쭉 뿌리고, 요 밑에다가 여기 줍시다. 의사표시를 하는데, 기망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오에 빠져요. 뭐에 빠진다고? 착오에 빠져서 뭡니까? 의사표시를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적어볼까 그냥. 밑에 적어놓으니까. 자, 기망행위에서 상대방이나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서 뭐에 빠집니까?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사모님, 이쪽에 땅 투자하시면 그린벨트 풀리고 지하철 역사 들어갑니다. 투자하셔야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머릿속에 지랄하고 있는데 계속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랄하고 있네 생각하는데 여러분 막 계속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되겠네. 뭐에 빠집니까? 봐라, 이게 사기를 안 당해봐서 그래. 사기 한번 당해보면은 나를 뭐에 빠뜨려 사기꾼은 나의 차고에 빠뜨린다고. 예? 요때 고의가 들어간 거야.
사기꾼은 이때 고의가 딱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사모님, 돈을 지르셔야죠. 이러죠. 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돈을 쫙 보내주죠. 이때 의사표시 할 때 또 두 번째 고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고? 두 번 들어가요. 사기. 사기꾼들이 IQ가 엄청 뛰어난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사기꾼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남현이고 있는 청정정가 뭐죠? 걔. 맞죠? 벌써 사기 전가가 엄청나대요, 그게. 정청정입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자, 보세요. 그러면 걔들은 IQ 다시 테스트 해보면 사기꾼이 IQ가 제일 높아요. 왜? 사기를 쳐야 돼. 몇 번을? 고의를 두 번 쳐야 된다고. 차고에 빠뜨리게 하고 돈 지를 때까지 또 고의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기 당한다는 얘기는 두 번 당하는 거야. 알겠죠?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망행에서 차고 빠질 때 고의, 차고에서 의사표시할 때 고의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 사기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갑이다. 알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강박이 있어, 강박. 강박 행위가 뭔데요? 이거 안 하면 죽이뿐다 이거야. 너 가족 해친다 그래. 이게 강박 행위입니다. 형법상에는 공갈 협박죄. 네, 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느껴야 됩니까? 덜덜 떨어야 됩니다.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그 공포심에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야? 고의가 몇 번 있어? 두 번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 고의가 몇 번이라고? 두 번입니다.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자, 사기는 뭐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 있어야 되고, 강박은 강박행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 강박은 전부 다 법에 위반돼야 되지. 위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에서 공포심 느껴서 의사표시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사기가 성립하고 강박이 성립하는 거야.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갑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 구체적인 내용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요 판례 내용들인데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봅시다. 책에 142페이지. 자, 1번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을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이해를 해야 책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된다고. 맞죠?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1번. 사기자의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기는 기망행위 있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기업번에 그 내용 나오고 적극적인 허위사실 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위법해야 되죠. 똑같은 3번. 중간에 판례는 1월달에 합니다. 지금 판례 들어가가지고 힘들잖아.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존재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저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자, 첫 번째,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 위법해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뭐가 성립한다고? 사기에는 의사표시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책에는 사기의 의사표시는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강박행위는 2단계 고의, 이게 아니고 요거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이걸 따로따로 합의씩 한꺼번에 묶어놨단 말이에요. 묶어놨어. 알죠?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은 첫 번째 형합에 딱 해놓고 뭐라 됩니까? 2단계의 고의.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위법할 것. 네 번째,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방에 다 정리했잖아, 이거. 판소 노트는요,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약집이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사기의 의사표시 성립 요건, 강박의 의사표시 성립 요건,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양갈로 4번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양갈로 4번에. 이래서 사기가 성립하고 강박이나 의사표시가 성립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양갈로 4번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14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 자, 요거는 별표 한 개 놓고 요거 1월 달에 합니다. 자, 제3자 사기 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일단 저거 한번 봅시다. 니은번, 기억 니은번 딱 묶어놓고, 기억번하고 니은번 딱 묶어놓고, 요거는 1월달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입니다. 자, 제3자 넘어왔어요. 여기 나오네요. 제3자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아요. 비통착사, 사기강박은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고 했죠? 네, 그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내용.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됐고, 그 다음에 넘기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나오는데, 그거 간단히 설명하고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몇 단계 고의 있어야 되고?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로 성립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어떻게 성립합니까?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로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면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몇 명의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됐죠?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 이득 반환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제3자 사기 강박은 나중에 뒤에 설명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자, 144페이지 갑니다. 자, 요거는 144페이지 요 1항하고 2항 법조문 딱 보면 돼요. 1항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줄 것이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내가 취소를 하거나 내가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 민법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외가 무슨 주의가 있는데요? 밑에 봅니다.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발신주의가 있다. 이건 본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신주의는 뒤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111조 2항의 별표 2개 넣으시고 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재앙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찾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번 보세요. 내가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재앙돼도 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5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111조 2항. 자, 별표 해놓고 111조 2항의 시험의 포인트야.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111조 2항. 자, 이거야. 내가 있잖아요. X부동산 1에 파겠다는 의사표시를 여기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할게. 내가 X부동산 1에 파겠다는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이 있어 없어?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법조 딱 만들어놓은 거야. 알겠죠? 내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재앙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1조 2항이 시험에 정말 당고를 많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신주의는 1월 달에 합니다. 발신주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뭡니까? 우리 요게 만들어질 거예요. 요 책이 만들어질 겁니다.
알죠? 이게 필기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죠? 예, 이거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 가지고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프린트 나가는 것보다 정리해 놓는 게 낫죠. 예,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리 파트. 시험에 요번에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거 잘 나온 내용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리 파트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했습니다.